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제 4주차 1교시 집합과 확률에 의해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집합의 이해와 개념에 대해서 파악하겠습니다. 확률을 이해하고 주관적 확률과 객관적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세부 내용입니다.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을 이해하겠습니다. 수학적인 확률과 통계적인 확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합입니다. 집합 A와 B의 합집합,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첫날 첫 시간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집합 A와 B의 합집합, 하늘색 모양으로 된 부분이 바로 A와 B의 합집합 모양새입니다. 두 번째,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입니다.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B가 있어요. 만나는 부분, 그걸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합 A와 B의 차집합입니다. 집합 A가 있고요. 거기서 집합 B를 빼게 되면 이 부분만 남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A와 B의 차집합,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A와 B의 여집합이에요. 전체 사각형은 U 전체라고 보고 있고요. 요건 A예요. A의 여집합, 바로 요겁니다. A가 아닌 모든 것. 그걸 우리가 A의 여집합 이렇게 부르고 있고, 부호로 이와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률에 대해서 하나씩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의 개념이에요. 경험 또는 실험 결과로 특정한 사건이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는 확률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확률에 대한 정의 바로 이거예요. 경험 또는 실험의 결과로 특정한 사건이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는 확률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확률을 알고 있어요. 또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률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확률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밑에 주사위예요. 주사위를 보시게 되면 주사위는 눈금 1이 나올 확률은 우리가 던지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6분의 1. 이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6분의 1. 그 다음에 주사위 눈금 2가 나올 확률 역시 6분의 1.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주사위 눈금 3도 6분의 1, 4도 6분의 1, 5도 6분의 1, 6도 6분의 1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표로 만들면요, 이와 같이 표시가 있어요. 변수 x, x란 얘기는 뭐죠?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주사위 눈금이 수, 그걸 x라고 그래요. 변수란 얘기는 앞서 설명했었지만 지난주에 변하는 수, 변수라고 그래요. 변수에는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변하는 수예요. 주사위 눈금은 변해요. 어떻게 변하죠? 1서부터 2, 3, 4, 5, 6이 변해요. 그래서 변하는 수예요. 눈금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 3 또한 6분의 1, 4 또한 6분의 1, 5 또한 6분의 1, 6 또한 6분의 1이에요. 이 간단한 표인데요. 이 간단한 표인데 요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하느냐, 이 간단한 표를 여러분들이 작성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네, 쉬운 거예요. 이 간단한 걸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 봐야 뒷부분에 조금 복잡한 거 나올 때도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이런 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x가 1일 때 확률은 6분의 1, x가 2일 때 확률은 6분의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수학이란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식이나 기호나 표나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더 쉽게 전달시켜 주는 겁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확률의 개념 또 나와요. 경험 또는 실험 결과로 특정한 사건이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라고 설명했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나왔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각각의 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모두 6분의 1입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직접 실험을 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주사위 눈이 1이 날 확률은 6분의 1. 왜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값을 변수 값으로 하는 변수를 x라 하면 이 변수 x는 우리가 확률 변수 이렇게 표시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즉 이 변수 x를 우리가 확률 변수 이렇게 표시한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통계학은 이 용어가 50%예요. 용어를 이해하면 통계학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x, 변수, 상수, 또 확률 변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확률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보니까요, 판단의 종류에 따라서 주관적인 확률이 있고 객관적인 확률이 있어요. 주관적인 확률,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 많이 하지 않나요? 친구들 사이에? 내가 이번 학기에 장학금 받을 확률, 여러분도 아시죠? 또 친구가 받을지 안 받을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확률에는 평가의 종류가 있어요. 고전적인 확률 개념이 있고 장기적 확률 도수, 상대 도수 확률 개념. 이 객관적인 확률에 대해서는 앞서 짧게 확률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고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게 있고 확률이라는 것은 이 고전적 확률 개념은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주사위 눈금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장기적 상대 도수 확률 개념은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주관적 확률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통계학에서는 공부하지 않아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지 통계학은 객관적인 수치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 시간에서는 우리가 객관적인 확률만 공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주관적인 확률은 아마 저기 심리학이나 뭐 수사학이나 뭐 법학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하는 것들이겠죠. 그럼 주관적인 확률이 무엇인데 그럴까? 보도록 하시죠. 경험과 직관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을 우리가 주관적인 확률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일 비가 올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약 70%쯤 되지 않을까? 이것도 주관적인 판단이겠죠. 기상청의 주관적인 판단이겠죠. 물론 이거 할 때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겠으나 네. 치훈이가 내일 아침 수업에 늦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한 20%쯤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겠죠. 친구 진아가 내일 친구 소개팅 나간대요. 잘 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번 학기 장학금 받을 확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주관적인 판단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주관적인 확률은 그 통계학에서 다루진 않아요.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다음부터는 이제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객관적 확률만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객관적인 확률이에요. 고전적인 확률 개념. 이론에 근거한 사전 확률 개념입니다. 사전적인 확률 개념은 모든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명확하고 각 결과는 서로 배타적일 때, 즉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결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배타적이다 라는 얘기는 서로 독립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눈금이 1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다. 모서리로 딱 서가지고 그럴 확률은 거의 없겠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모서리로 딱 섰어요. 보니까 눈금이 1, 3, 4가 있어요. 이런 일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딱 서로 독립적이에요. 1과 2가 겹치지 않고 2와 4가 겹치지 않고 3과 5가 겹치지 않아요. 서로 배타적이다. 동전 던지기도 마찬가지예요. 던졌는데 앞면 아니면 뒷면이겠죠. 모서리로 딱 쓰지는 않을 거예요. 앞면 뒷면 동시에 있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서로 겹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발생할 가능성이 명확하다. 왜?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결과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눈금이 2와 4가 동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고전적인 확률 개념,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P 약자는 PA는 probability 확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약속.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오면 아, 확률 A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수학은 약속이 바로 부호입니다. 기호입니다. 전체 발생 가능한 결과들의 수겠죠. 이 전체입니다. 라지 n, 전체, 모수, n, 결과 a의 수. 예를 들어서 주사위 눈금 3이 나올 확률은 전체 발생할 경우의 수는 6가지가 있죠. 1, 2, 3, 4, 5, 6. 주사위 눈금 3이 나올 확률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3은. 그래서 6분의 1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 A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앞면이 나올 확률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앞면, 뒷면 중에 앞면은 그 중에 하나니까요.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쉬운 것들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요. 점점점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자꾸 설명해요? 우리 대학생인데 고등학생도 아닌데 물론 알아요. 근데 이렇게 쉬운 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뒤에 조금 많이 복잡한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한 거 나왔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이해하시면 뒤에 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객관적인 확률에 장기적 확률 도수, 상대 도수 확률 개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 실험에 근거한 사후 확률 개념입니다. 장기적인 상대 도수 확률 개념은 실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실험을 통해서만. 이정우 선수가 바람의 손자죠. 이정우 선수 아들. 이정우 선수가 올해 타율이 어떻게 될까? 뭐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3할 되지 않을까? 3할 3푼까지 되지 않겠니? 3할 5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주관적인 확률인데 1년을 시즌을 한번 딱 겪어보게 되면 3월 말서부터 4월 달서부터라고 그래요. 4월부터 해가지고 9월 말까지 해보니까 아 진짜 3할 4푼 올해가 나왔네. 그 실험을 통해서 실제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장기적인 상대도수 확률 개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후적인 확률 개념은 같은 실험을 반복적으로 무수히 수행할 경우 특정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 빈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험을 반복적으로 무수히 많이 수행할 경우 여러분이 주사위를 주사위 너무 복잡한가요? 동전을 할게요.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에요. 근데 해봤더니 10번을 던졌더니 앞면이 3번밖에 안 나왔어요. 아예 확률 틀렸네. 10분의 3인데 왜 2분의 1이라고 그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10번 던졌는데 3번만 앞면이 나왔어요. 뭐가 문제죠? 틀리지 않았나요? 확률이? 거기는 뭐가 문제냐면 무수히 수행하라는 얘기예요. 무수히. 무한대로 수행하게 되면 무한대로. 20번 해보고 100번 해보고 1000번 해보고 10,000번 해보고 10만 번 해보고 쭉 해봤더니
이건가요? 여긴가요? 네, 10만 번 해봤더니 거의 2분의 1에 수렴해가고 있겠죠. 수렴해가는 거겠죠. 무수히 많이 하는 거죠. 무수히 많이 하게 되면 2분의 1 된다 그런 얘기예요. 2분의 1 가깝게 간다 그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확률 실험이라는 것은 그 경험적인 앞면 2분의 1도 무수히 수용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겨볼까요? 객관적인 확률, 장기적 상대도수 확률 개념 공식이에요.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부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래간만에 나왔죠. 리미트, N이 리미트, 무한대. 이 통계학이라 하면 수학의 근간이 되고 있어요. 수학에서 파생된 게 통계학이죠. 수학에서. 그래서 통계학이 나왔어요. 수학에서 통계학도 나왔고 전산학, 지금의 컴퓨터공학도 나왔고 또 컴퓨터공학에서도 파생이 돼가지고 요즘 멀티미디어도 있고 또 정보통신도 있나요? 뭐가 또 있나요? 뭐 무수히 많이 파생되고 있죠. 근간은 수학이에요. 그럼 수학의 근간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으나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느껴본 수학은 0과 무한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수학의 근간은. 제가 0과 무한대를 이해를 하다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수학을 포기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근간은 0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한대, 리미트, 무한대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요거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우주, 현실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우주,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수에 속한 우주가 있고 현재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우주가 다섯 개, 네다섯 개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가게 되면 이런 접시 모양의 우주가 무수히 또 많이 있겠죠, 이 하늘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건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 무한대랑 대비되는 게 뭐겠어요? 0이죠, 0. 제로. 제로. 제로가 뭐예요? 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이게 수학이라는 게 또 철학에서 왔잖아요. 철학에서 동양 철학도 있어요. 서양 철학도 있고 동양 철학도 있는데 동양 철학에 보게 되면 또 불교 철학이랑 많이 또 만나요. 불교에서 보게 되면 무가 있죠. 해탈, 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없는 게 있는 것이고 있는 게 없는 것이고, 그렇죠? 아마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무죠, 무. 멈을 다 비우고 나면 아마 무한대를 아마 얻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마음을 다 비우면 그 비우는 순간 무한대를 얻게 된다 그 말이겠죠. 무한대를. 물론 무를 마음을 비운다는 건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나 아마도 스님들이 얻고자 하는 게 해탈 아니겠어요? 다 마음을 비우면 무한대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0분의 1은 어디로 가나요? 무한대로 간다 배웠죠? 그 무한대분지 1은 어디로 가나요? 뭘로 가요? 0으로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0과 무한대는 서로 통해요. 0을 느끼면 무한대가 되는 거고 무한대를 느끼면 0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제가 이걸 이해 못해서 수학 포기했으니까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호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왜 여러분들이 부호 나오면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과 표본 공간. 실험이란 무엇인가? 무수히 많이 던져봐야 되잖아요. 어떤 행위의 결과를 관찰하고 측정하여 그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값을 부여하는 행위, 이게 실험이다 그런 얘기고, 표본점 있고 단일 세상이 있고 단일 사건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한 번의 실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표본 공간이 뭐죠? 실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 n이죠, n. 이거는 스몰 n인데 딱 한 번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표본점이다, 단일 사상이다, 단일 사건이다. 한 번의 실험이고 전체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표본 공간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의 개념, 실험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표본점, 단일 사상, 단일 사건 아시죠? 단일 사건 딱 한 번. 그렇죠? 한 번의 실험 결과, 표본 공간, 모든 경우의 수. 동전 던지기라면 하나면, 앞면, 뒷면밖에 없잖아요.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네. 주사위라면 모든 경우에서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린 거예요. 용어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실험과 표본 공간.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먼저 얘부터 할까요? 얘부터 할게요. 한 개 동전을 던질 때, 한 개 동전 던질 때, 한 개 동전 던질 때예요. 한 개 동전 던지면 두 개의 주사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고친다는 것도 깜빡했네. 두 개의 동전을 던질 때, 두 개의 동전을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실험 결과들이에요. 쏘리, 두 개의 동전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실험 결과들입니다.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4가지. 앞서서 한 개의 동전을 던지면, 한 개의 동전 던지면 앞면, 뒷면 두 개밖에 없잖아요. 한 개 동전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가지라고 할게요. 한 개 동전 던지면 앞면, 뒷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 동전을 던지면 하나당 두 개죠. 첫 번째 동전에서 앞면, 뒷면. 두 번째 동전에서 앞면, 뒷면. 그러니까 첫 번째 동전에서 두 가지. 두 번째 동전에서 두 가지. 그러니까 총 4가지가 있겠네요.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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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해가시죠? 여기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예요. 두 개 동전 던질 때. 왜 우리 영어 미국권에서는 앞면을 H라고 그래요. H. 헤드. H. 앞면을 헤드라고 그러고 T는 테일. 꼬리.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앞면 HH. HT. TH, TT. TT.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때도 한 개 주사위면 6가지가 있죠. 한 개 주사위는. 한 개 주사위는 1, 2, 3, 4, 5, 6. 6가지가 있어요. 표본 공간이. 근데 두 개 주사위는 6 곱하기 6이 되겠죠. 6 곱하기 6. 총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요겁니다. 11, 12, 13, 14, 15, 16. 21, 22, 23, 24, 25, 26. 31, 36까지. 41, 46까지. 51, 56까지. 61, 66까지. 총 36가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했는데요. 가장 쉬운 부분들이에요. 통계를 하려면 경우의 수를 하고, 경우의 수를 배운 다음에 확률을 배우고, 확률을 배운 다음에 통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경우의 수와 확률을 같이 배우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통계를 들어가기 위한 전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제 예제.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뭐가 나오죠? 1, 2, 3, 4, 5, 6. 총 경우의 수를 제가 다 쓴 거예요. 표본 공간이에요. 모든 경우의 수 한 1, 2, 3, 4, 5, 6이 나와요. 짝수가 나올 확률, 짝수는 2, 4, 6이니까요. 6분지 3, 곧 2분의 1 되겠네요. 짝수나 홀수가 나올 확률, 짝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 홀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1, 3, 5 합치면 1이 되겠네요. 8이 나올 확률 없어요. 없죠? 지금 문제요. 고등학교
보다 더 쉬운 문제니까요.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눈의 합이 8이 나올 확률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주사위 두 개니까 6 곱하기 6, 36까지 총 경우의 수는 36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총 경우의 수는 36개. 이해가시죠? 그래서 분모에다가 제가 써놨어요. 8이 나올 확률은 뭐가 있을까요? 8이 나올 확률은 첫 번째 게 2가 나오면 6이 될 거고, 3이 나오면 5가 될 거고, 4가 나오면 4, 5가 나오면 3, 6이 나오면 2. 2 이상 없죠? 5가지가 있군요. 그럼 5 적으면 36분지 5가 됩니다. 이런 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껌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넘어가 볼까요? 주머니 이렇게 많이 했었죠, 고등학교 때. 붉은 공 3개, 흰 공 2개, 파란 공 5개 이렇게 있어요. 파란 공 5개. 붉은 공, 흰 공, 파란 공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근데 2개를 꺼낸대요. 2개를 꺼낸대. 다음의 확률을 구하라. 붉은 공이 2개 나올 확률. 붉은 공만 나와요. 그럼 10개 중에서 주머니 속에 10개가 있잖아요. 3개, 2개, 5개. 10개 중에서 2개를 꺼낼 경우의 수. 여러분들이 배웠죠? 10C2라고. 뭐 계산할 줄 아나요? 네, 10C. 총 경우의 수는 10C. 경우의 수. 계산한 방법 한 번만 구해줍니다. 한 번만. 요거는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2. 요거 2. 그래서 2 팩토리얼. 그 다음에 또 뭐죠? 펜이 가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멈춘 거예요. 펜이 가끔 제 맘 같지가 않아요. 네. 2 팩토리얼. 그 다음에 뭐죠? 곱하기. 지금 펜이 말 안 들어서 그래요. 네. 펜 말 안 들을 때 하면요. 페이지 넘어가요. 네. 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인가 보죠. 펜이 가끔 이럴 때가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는 2 팩토리얼, 요거 2 팩토리얼. 10에서 2를 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허, 콤마 표시하면 날아가지? 그 다음에는 이제 10 빼기 2를 해야 돼요. 계산하기 싫은가 봐요. 네. 10에서 빼기 2 팩토리얼. 그 분자에는 요거 10을 올려요. 그러면 요 10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뭐예요? 8이잖아요. 8하고 요걸 나눠주면 뭐가 남죠? 10 곱하기 9만 남아요. 나누기 2를 해주면 5가 되죠? 그러면 총 45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했는데 우리 중학교 때부터 수포자들 혹시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보세요. 이제는 네. 수능 공부도 아니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옆집 사는 고등학교 다니는 동생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번에는 불공공이 2개나 확률은 불공이 3개 있잖아요. 3개 중에서 2개가 나와야 돼요. 3C가 되겠죠? 계산하면 3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45분지 3, 그래서 15분지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죠? 조합 계산하는 거를 모른다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제가 설명했으니까요. 고등학교 때는 몰랐으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컸기 때문에. 성인 됐잖아요. 페이지 넘길게요. 예제 또 주머니 속이네요. 주머니 속에 붉은 공 3개 똑같은 문제예요. 붉은 공 3개
붉은 거 3개, 파란 공 2개, 흰 공이네. 파란 거 5개, 흰 공 2개, 이렇게 있어요. 또 2개를 꺼내는데, 이번에는 파란 공이 2개 날 확률이에요. 10개 중에 3개를 꺼내는 거예요. 처음 경우에서는. 10개 중 3개 꺼내는데, 파란 공이 5개가 있었네요. 그죠? 5개 중에서 2개 꺼내는 거예요. OC. 계산하면 45분의 10. 그래서 9분의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저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설명 들으면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아직 포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주머니 속에 붉은 공 3개, 흰 공 2개, 파란 공 5개 앞에서 했던 거예요. 단지 계속 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는 요거 차이예요. 요거 1번, 2번, 3번이기 때문에 요 차이만 계속 달라지는 거죠. 주머니 속에 있었는데 또 2개를 꺼낸대요. 총 경우에서는 10C이죠. 10C. 총 경우 10C인데 붉은 공이 3개가 있죠. 3개 중에서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흰공이 2개죠. 2개 중에서 하나 꺼내고 계산하면 45분의 6, 그래서 15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확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전혀 없을 걸로 알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오늘 공부한 거 정리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했냐면 객관적인 확률 공부했어요. 객관적인 확률. 수학적 확률은 발생 가능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으며 통계적 확률은 사후적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확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관적인 확률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판단에 의존하는 확률을 우리는 주관적인 확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정보나 과거 자료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확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거나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 확률을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객관적인 확률과 주관적인 확률 이번 그 4주차 1교시 공부했는데요. 조금 짧게 끝냈어요. 시간이 한 33분 돼가는데 2교시가 좀 길기 때문에 2교시를 제가 좀 더 짧게 해서 2교시 시간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